안녕하세요. 공감소통우장 저널테라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책은요. 마법의 디자인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사카모토 신지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이분에 대한 양력은 제가 여기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년생이고 도요미술학교 졸업 후 디자인 사무실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이 디자인에 관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책에는 어떤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그렇지만 또 자세하게 알면 우리 삶이 또 안 보였던 것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작하기 앞서서 목차를 이제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목차에 보시면 이제 레이아웃 기본 원칙과 사진과 그다음 배색의 효과, 그다음에 문자와 서체, 문장과 디자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고 계셨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안에서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그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을 할 때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디자인의 결과물을 접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포커싱을 해서 디자인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시안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크게 느낀 점은요. 제가 요새 디자인 책을 여러 권 읽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 여백의 똑같이 그 여백의 그 공간을 똑같이 주라는 것을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색의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배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성적 이미지를 주고 싶은데 파란색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분홍색을 쓰는 거는 또 여성적 이미지라면 고상한 이미지를 줄 것인지 발랄한 이미지를 줄 것인지에 따라서 배색을 좀 다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상한 여자의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조금 고상하게 좀 채도가 낮은 브라운 계통을 오히려 쓰라고 하고 있고, 발랄한 색을 주고 싶다면 분홍색 요런 거를 이제 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X표 쳐져 있는 부분 디자인과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비교가 되시죠? 이렇게 여백이 주는 효과, 그리고 정갈하게 나열만 잘해도 디자인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쓸 때에는요, 명조 계열을 쓰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고딕 계열, 그 다음에 이제 또 영문일 경우는 서프리체 계열, 영문 산세 리프체 계열, 이 네 가지가 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목, 타이틀 제목과 소제목 있잖아요. 이 얘네 둘도 굉장히 어울리는 서체로 이용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잘 어울리도록.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영문일 경우, 만약에 본문이 영문이고 뭐 소제목이 한글일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도 같이 어울리는 서체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한글을 고딕체로 쓰면 영문은 산세 리프체를 쓰라고 했고요. 한글을 명조체로 썼으면 영문은 세프리체를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어울리도록. 왜냐하면 글자가 꺾이고 그 모양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야지만 어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요, 우리나라 글자보다 영문이 같은 그 크기 사이즈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도 약간 작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10% 정도 올려서 같이 크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눈대중으로 절대 이렇게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눈대중이라도 이 가운데 그 라인 중심을 잘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 만약 메뉴판 같은 거 작성할 때 가격이나 전번 뭐 이런 거는
대부분 가운데 정렬을 많이 하시거나 왼쪽 정렬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네,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본문을 사용할 때는 예, 양쪽 끝을 다 맞출 수 있는 예, 양쪽 그러니까 왼쪽에만 맞춰 쓰지 말고 양쪽을 다 맞춰서 똑같이 정렬할 수 있는 그걸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제 하이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대시하고 하이픈을 구별해서 쓰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나 구간 등에는 대시를 사용하지만 전화번호나 팩스에는 반드시 하이픈을 쓰라고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문을 쓸 경우 모두 대문자를 쓰지 말고 대문자와 소문자를 조합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 같은 경우도 위치를 잘 조절해서 이렇게 정 가운데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해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죠.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딱 가운데 정렬로 딱 이렇게 맞춰서 가로 정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양끝 맞추기예요. 예, 본문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양끝 맞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샘플을 보시면 이게 잘못된 디자인이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잘된 디자인이에요. 확연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다르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발랄한 이미지, 맛있게 그 작은 디테일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주는데요. 네, 이게 잘못된 시안이고요.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교정해서 요런 시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색깔의 조화, 배색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책을 샘플로 되게 여러 개를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급스러운 디자인 하고 싶은지 아니면 발랄하게 아니면 맛있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색깔의 조화, 명도의 차이, 그 다음에 서체, 굉장히 서체가 중요하다고 이 책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은 사업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PPT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이 책은 꼭 사서 한번 기초를 잡는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에 두 번째 책 쓸 때는 이 책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책에서 양쪽 정렬을 안 하고 왼쪽 정렬을 했던 그런 오류들을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은 제가 있는 대로 좋은 책 여러분에게 또 소개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이라서 이쪽으로 해가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점의 저널 테라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